한 선거에서는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중량감을 보여주는 그런 대접이잖아요. 근데 그 사진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씨를 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거 보셨어요? 그 유세차 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씨를 업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. 그거는 이 사람이랑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. 그리고 유세차를 돌리면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하면 그 뒤에 항상 이정근 씨 마이크를 줬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 연배의 여자를 업고 사진을 막 찍는 걸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인상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을 당 내에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. 저는 선관위 할 때 사무부총장이었지만 처음 본 인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서초에서 계속 공천을 받고 구청장까지 출마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누군가가 사실은 뒤에 단단하게 좀 뒷받침해주는 분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위원회 그 당원들이 그 투서를 한 거예요. 당에다 중앙당에다가. 근데 이분이 그때도 문제가 많았더만. 그러니까. 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갑질 문제부터 자기 사람들 갖다 쓰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공천 헌금 비슷한 것들 받는 문제부터 이걸 다 투서를 보냈는데 중앙당에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공천을 주거나 그 지역위원장 시켜준 거거든요. 라고 한다면 뒷배가 있다는 얘기고.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로비스트라고 자처하잖아요. 그다음에 그 녹취록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거든요. 살림을 산다는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살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무총장이 해가지고 공식 회계가 있는데 공식 회계 말고 또 지하 경제가 있는 모양이죠. 그 지하 경제의 살림을 내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아무런 정치적 자산이 없는 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당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딸 수가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? 당연히 이제 밀어준 사람이 있고 그분은 당연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겠죠.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LH 사태 때랑 차이는 그거예요. 선거 직전이냐 우리가 지게 생겼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. 사실은 LH 그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잖아요. 이게. 안 좋죠. 원래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저희 같으면 천막 당사하고 뭐 당 간판 내리고 이 당 바꾸고 난리 쳐야 되는 일이거든요. 원래는. 근데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고 지지율도 안 뒤지고 뭐 괜찮아 이런 분위기인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. 저는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지점이 돈봉투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민주당의 대응이 더 문제라고 저는 보신다고 봐요. 지금 한번 보십시오.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탄압,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.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.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녹취가 나온 게 녹취 파일이 나온 게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던 휴대폰이 압수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검찰이 압수해 간 거예요. 그렇죠. 거기에 보관돼 있던 녹취 파일이 어떻게 그대로 외부에 유출돼 갖고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지 참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검찰에 어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니 이 녹음 파일들이 검찰에서 나왔다는 단 1g의 근거라도 있습니까? 제가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많은 거 뿌리는 거 봐왔지만은 파일 자체를 통으로 뿌리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녹취록이 약간 새 나가면 몰라도 녹취 파일을 어떻게 위험하게 그걸 고스란히 줍니까?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하는 듯한 느낌만 주면서 검찰이 문제고 한동훈 장관이 뭔가 대통령이랑 해가지고 뭐가 문제고 또 뭐 물어보면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김연아 의원은요, 박순자 전 의원은요.
왜 우리한테만 그래요? 이거거든요,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. 이재명이 이재명스러운 걸 어떡하겠습니까? 아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. 뭔가 어떤 정품 운동 같은 게 조금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요. 뭐 그러니까 예. 저희 당에 좀 이런 문제들을 그런 그 큰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. 일단 우겨요. 아니라고. 그리고 뒤집어 씌워요. 그러다가 안 되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고 그래요. 지금도 왜 박순자 김연아 얘기를 왜 꺼내는지 물타기도 안 돼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개별 의원들이 하는 거에서 제가 오죽하면 자정 기능이 멈춰서 있다. 그 뒤늦게라도 지금 자체 조사를 성과가 없더라도 좀 하자라고 했는데 메아리 없는 외침입니다. 아니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그 김연아 의원 그 녹취된 거 그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인식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들 운영해 보셨겠지만 시의원이나 뭐 구의원처럼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보통 후원금을 아예 안 받아요. 내도 10만 원까지만 내라 이러거든요. 근데 그 파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아직도 많이 괴리된 곳이 양당에 굉장히 많구나. 이 당도 많구나.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적절한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싸그리 이런 걸 다 없애야 되고 일단 싸그리 다 없애야 되는데 저당에 불났다고 이 당은 그거보다 불이 좀 작다고 이러고 있으면 국민 더 화나죠.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자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진짜 치사해서 이번에 청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는요, 박순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구질구질해요. 자기는 지금 본인이 통에 빠졌으면 기어 나와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박사님이 저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.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소환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수사라는 게 수사의 주체가 수사기관 아닙니까? 네. 그 수사기관이 나름 순서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해야 되겠죠. 거기에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협조도 하고 방어권도 행사하고. 그런데 자신이 수사의 대상인데 내가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하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써먹어서 그냥 저 아주 명명백백 결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지만 30년 전에. 지금은 쇼로 생각합니다. 괜히 짐짓 쇼로 비춰지고 오히려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. 제가 그 아버지 저희 부친 때문에 그 배지를 반납한 다음에 나왔을 때 다들 책임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가족의 일로 책임을 졌다. 근데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한 30명 되는 정치인들이 다 나와갖고 저를 개인적인 투기자로 몰았거든요.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를 수사해라. 공수처군 뭐 검찰이군 다 해라 그랬거든요. 그때 제 심경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뭐 저런 범죄 집단이 다 있나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. 근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는 프랑스에서 저 기자회견 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말은 세게 하는데 계속 식은땀을 닦고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지금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하나도 분노도 없다. 제가 딱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쇼를 한 거죠. 아주 서툰 쇼를. 하여튼 뭐만 하면 민주당에서 뭐 기획수사나 이런 말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일정을 민주당에서 짜주세요. 다른 말 나오지 않게끔. 이번에도 그런 격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파리에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.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. 아니 자기까지 가려면 그 사람들 수사를 해야지 자기까지 가는지 이걸 건너뛰고 내가 나가겠다?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유가 넘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위기 의식이나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러나고
그 귀국하는 길에도 보십시오. 그 한동훈 코스프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책 들고 빨간 책. 딱 해가지고. 심지어는 그 프랑스에서 그 파리 기자회견하기 며칠 전에 언론사 대상으로 공지 문자를 보냈어요. 자기가 기자회견하기 토요일 날인가 뭐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. 와서 스케치해라.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. 아니,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. 아니 사실 만약에 제가 진짜 억울하다면 제가 전당대회 나가서 대표됐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저를 돕겠답시고 돈 봉투를 돌렸으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거든요. 누구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. 근데 그런 모습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아니 뭐 땀만 닦으시더라고요 계속.